자, 볼게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뭐 할 거냐면 1차 방정식에 활용할 거예요, 활용. 우리 옛날에 문자화식 할 때 일반적인 뭐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거 했었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활용 문제는 이 1차 방정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활용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뭘 정하는 거냐면 x를 정하시는 거예요. 뭐 x로 둘지. 알겠어요? 활용 문제에서는. 자, 다음 두 번째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세워야겠어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1차 방정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문장을 가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답 구하기. 여기서는 x값을 구하시면 돼요. 또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확인하기. 그럼 여기서 이제 x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그 x값이 진짜 문제의 내용과 맞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해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근데 문제를 보니까 길이를 구하세요야. 그럼 길이가 마이너스 3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마지막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문장을 우리가 보고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서는 방정식 자체는 쉽게 나와요. 앞에처럼 복잡한 식은 안 나와요. 대신 그 문장을 식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볼게요, 같이. 자, 25번 볼게요. 자, 25번 보면은 자, 문장 같이 읽어보자. 같이 해야 돼, 이거는. 자, 어떤 수에 2배를 하여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과 같다. 이때 어떤 수는 무엇인가요? 자, 문제 다 읽어봤어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미지수를 정해야 돼요. 뭘 x로 할지. 그럼 여기서 뭘 x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x라고 할 거예요. 자, x는 어떤 수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해보자. 그럼 미지수를 정했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래? 어떤 수의 2배를 하여서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과 같대. 그럼 이제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어떤 수의 2배래? 얼마예요? 2x죠, 2배니까. 이 2배에다가 3을 더하래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된대요? 자기 자신과 같대요. 그럼 얘랑 누구랑 같은 거예요? x랑 같은 거예요. 그럼 식을 세웠죠?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 답 구하기. 그럼 해를 풉시다. 그럼 얘 1로 넘기면 x가 되겠죠? 얘 1로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해 구했죠? 그 다음 확인하기. 자, 이게 마이너스 3인데 문제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 뭐 양수 이런 말도 없죠? 그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27번. 자, 27번 보면 내가 문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자, 27번 보면은 어떤 수의 3분의 1배를 하여서 22를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와 같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자, 뭘 미지수로 해야 될까요? 어떤 수요? 좋아요. 그럼 x는 어떤 수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장 읽어봅시다. 자, 어떤 수의 3분의 1배래요? 3분의 1. 그럼 3분의 1 x가 돼야겠죠?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말하셔야 돼요. 네. 자, 어떤 수의 3분의 1배를 해서 22를 더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수의 4배와 같대. 그쵸? 그럼 얘는 4x랑 같겠죠? 그럼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겠죠? 그럼 얘 뭐부터 해야 돼요? 풀려면? 그쵸? 분수가 있으니까 3을 곱하셔야겠죠? 그럼 3 곱하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66이 되고 얘는 12x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식 세우니까 풀어야겠죠? 네. 그럼 얘 1로 넘기시면 11x는 66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양변을 11로 나누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X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아, 11이요. 11x.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쉽네.
할만하죠?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계속. 자 이번에 29번 볼게요. 자 29번 보면은 자 스탬프 여행을 하고 있는 돌돌이가 수학 체험 전 방정식관에 갔더니 컴퓨터와 게임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내가 생각한 수를 알아맞혀야 통과할 수 있다. 1. 나는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때 이거 바로 해볼까요? 네. 자 문제에서 돌돌이가 입력한 수를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그 어떤 수를 x라고 줄게요. 네. 자 1번 어떤 수를 생각했어 x를. 자 2번 그 수에 1을 더했대. 그럼 뭐예요? X 더하기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뭐 했대요? 여기에 2배를 했대.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니까 괄호를 쳐줘야 돼요. 네.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2X 16이 됐대요. 그럼 끝났죠 이제. 이때 내가 생각한 수를 알아맞혀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식을 세웠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저 식을 푸시면 돼요. 그럼 얘 분배하셔야겠죠? 네. 그럼 2x 플러스 2는 16이 될 거고 얘 이항시키면 2x는 14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7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답이 7인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31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27일 때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래. 자, 여기 문제 보면 첫 번째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 두 번째는 연속하는 세 홀수, 세 번째는 연속하는 세 짝수, 네 번째는 연속하는 네 자연수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가운데 숫자를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31번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내가 가운데 수를 x라고 둘 거예요. 그럼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면은 다음 수는 뭐예요? X 플러스 지금 빨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자, 가운데 수 x라면 그 다음 수는 뭐예요? 우리 자연수는 일씩 차이 나잖아요. 그럼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 그럼 가운데 수가 x면 그 전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운데 걸 x로 넣는 게 좋아요. 자, 왜 좋냐면 문제에서 세 자연수의 합이 27이래요. 그럼 이거 3개 더한 게 27이란 거지. 그럼 이거 3개 더해버리면 1이랑 마이너스 1이 없어지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3x가 나오겠네요. 그게 얼마래요? 27이래요.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x는 9가 되겠죠? 그러면 그 x가 9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처음 세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8이랑 9랑 1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저 X 마이너스 1이랑 X랑 X 플러스 1을 더한 거예요. 네, 세 자연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아, 돼요? 안 되는 수 말하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래요. 답은 1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3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짝수는 잘 봐봐 얘들아. 네. 가운데를 x라고 놓을게요. 똑같이. 네.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돼야 될까? X 그치. 짝수는 2씩 차이 나죠.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 건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그럼 그 전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돼요? 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때 이 세 짝수의 합은 그럼 이 세 개를 합하면 3x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네. 합은 문제에서 뭐래요? 가운데 수를 4배하여 자, 가운데 수는 얘죠? 네. 그럼 얘를 4배하여 10을 10을 뺀 값과 같다. 10을 뺀 값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제 풉시다. 자, 그럼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x가 나오겠죠? 그다음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10이 나오겠죠? 네. 그럼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이 세 개의 짝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80, 1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는 왜 X 마이너스 2
2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짝수는 우리 2, 4, 6, 8, 10처럼 몇씩 차이 나요. 2요. 그러니까 2를 빼주고 2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는 1, 2, 3, 4니까 몇씩 차이 나요? 1씩 차이 나죠? 그래서 1 더하고 1 빼준 거예요. 홀수는 3이에요. 아니죠. 홀수도 1, 3, 5, 7 몇씩 차이 나요? 2. 그쵸. 2씩 차이 나죠. 그럼 홀수도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만 1로. 그렇게 외우지 말고 자연수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1, 2, 3, 4 몇씩 차이 나요? 그래서 1씩 차이 나게 하는 거예요. 홀수랑 짝수는 2씩 차이 해보시면 돼요. 1, 3, 5, 7 2씩 차이 나는 이런. 이해돼요? 네. 자 그럼 34번으로 갈게요. 자 34번 보면 이번엔 뭐래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네 자연수래요. 그럼 이럴 때는 굳이 우리가 가운데 수 할 필요 없이 가운데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천천히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네. 자 이때 문제에서 뭐래요? 연속하는 네 자연수의 합이 54래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5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럼 다 더하면 x가 4개 있으니까 4. 4x가 되고 그 다음 숫자는 1이랑 2랑 3이 있으니까 더하시면 6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얘가 얼마래요? 얘가 54래요. 그럼 이제 얘를 이항시킵시다. 그럼 4x는 48이 돼야겠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내수는 12, 13, 14, 1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왜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그냥 첫 번째 걸 x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죠. 첫 번째 게 x는 그 다음 숫자 뭐예요?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은 아, x 플러스 2. 그 다음은 x. 여기 이렇게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를 해도 돼요. 1씩 차이 나게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걸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는 15죠? 그럼 얘를 12로 나눈 수를 구하래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15 곱하기 1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곱하시면 4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지우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36번 봅시다. 자, 36번은 달력이 있대요, 달력. 오케이? 네. 책을 안 그릴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때 내가 어떻게 색칠할 거냐면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 해서 직사각형 모양을 색칠을 하겠대요. 네. 자, 그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네 수를 선택하였더니 합이 84가 되었다. 이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이해돼요? 네. 그럼 항상 선택할 때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네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달력에 딱 색칠할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 이 네 수 중 자, 1번, 2번, 3번, 4번 중 가장 작은 수는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이요. 1번. 그렇죠. 가장 작은 수 1번이 되는 거 이해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랬죠? 네. 그래서 내가 얘를 x라고 줄 거예요. 얘 구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네. 자, 그럼 저기가 x면 얘들아, 여기는 뭐가 될까?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 다 x 플러스 1 돼요? 네. 왜? 그 다음 숫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X 플러스 7. 그렇지, 일주일이 지난 거죠, 달력이니까. 한 칸 내려갔다는 거는. 네. 그럼 x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 그렇죠, x 플러스 8이 돼야겠죠. 여기서 하루가 지난 거니까 여기다 1 더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이거 4개를 더한 값이 84예요. 아, 그러면 얘네 4개를 더한 4x에다가 숫자끼리 더하면 16이죠. 얘가 84래. 우리 풉시다. 네. 자, 얘 넘기시면 4x는 68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따라서 4로 나누면 x는 17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답은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냥 17일이나 쓰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필기를 하세요.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37번을 볼게요. 자, 내가 쓰라는 것만 쓰면 돼요. 지금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쓸 시간 줄 거예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이고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야? 다시 미안. 이 자연수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와 같을 때 이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이제 자리수 문제거든요. 몇 자리수 몇 자리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 두 자리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자리수는 몇 의 자리수와 몇 의 자리수가 있어요? 1의 자리수와 10의 자리 숫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무조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고 여기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저기다 필기를 합시다. 자, 문제가 1의 자리 숫자가 8이래. 맞아요? 그럼 1의 자리에다가 8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8. 네, 8이구나. 자,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10의 자리 수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구해야 우리가 이 숫자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x라고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러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8이래. 그럼 이 숫자는 얼마일까, 얘들아? 8x.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5고 11시간 1의 자리 숫자가 6이야. 그럼 이거 얼마예요? 56. 이거 56이죠? 네. 이해돼요? 자, 그럼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8이면 10x 더하기 8. 이거 다 이해돼요? 아, 이거 x8이 아니라 10x x8은 그냥 얘네 둘을 곱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뭐냐면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하고 그래서 50. 그다음 1의 자리에 1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6. 그걸 더한 게 56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 수는 10x 플러스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이 자연수는 얘죠. 10x 플러스 8이 뭐래? 각 자리 숫자의 합.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8이네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을 세웠네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얘 풉시다 이제. 그럼 10x 플러스 8은 4x 플러스 32가 되는 거예요. 필기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궁금하면 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럼 넘기시면 얘는 6x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얘는 24가 되겠네요. 네. 그럼 따라서 x는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수 문제는 항상 이 표를 그리고 문제를 시작하세요.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잠깐만, 또 내가 원하는 문제가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네요. 자, 40번 할게요. 나머지는 그럼. 자, 40번을 할게요. 내가 원하는 문제 없네. 자, 40번 보면은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1의 자리가 8이래. 그럼 10의 자리를 x라고 놓읍시다. 그럼 이 수는 얼마다? 10x 플러스 8인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예요. 항상. 그래 안 헷갈려요.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이때 10의 자리 숫자에서 1의 자리 숫자를 뺀 수에 자, 10의 자리 수에서 1의 자리 숫자를 빼면 x-8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뭐래요? 두 자리 자연수에 자, 두 자리 자연수 10x 플러스 8에 2분의 1을 한 것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풉시다. 자, 얘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죠. 그 다음에 얘 분배하시면 5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은 5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7x,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4가 되겠죠? 네. 그럼 따라서 x는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x가 2니까 답은 28이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번엔 나이 문제로 가볼게요. 자, 나이 문제 41번 봅시다. 41번. 자, 나이 문제도 저랑 이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제가 쓰라는 거 쓰시면 돼요. 자, 나이 문제는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48살, 아들의 나이가 14살이다. 자, 그러면 현재를 쓰는 거예요. 현재 어머니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쓸 거예요. 자,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냐면 48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14살이에요. 여기까지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뭐래요?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거는 몇 년 후인지 구하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몇 년 후인지를 구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X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쓸 거냐면 그 몇 년이 지났을 때 나이를 쓸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다? X년이 지났다고 했죠? 그럼 X년 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X년이 지났다. 그럼 어머니의 나이는 몇 살이 돼요? 48x. 48 플러스 X죠? X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1년당 한 살씩 먹는 거죠? 자, 그럼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이 돼요? 14 플러스 14 플러스 X. 자,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항상 나이 문제는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 안 헷갈려요. 예.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에 봐서 우리가 식만 세면 돼요. 자, 그때 몇 년 후일 때 뭐래요? 어머니의 나이가 이때의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 라고 했죠. 그때 x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48 플러스 x는 42 플러스 3x죠. 그럼 넘기면 2x는 넘기면 6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3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년 후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43번 더 해봅시다. 자, 43번 보면은 자, 문제에서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내용이에요. 자, 문제 보니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하니? 알아맞혀 볼래? 올해 나와 딸의 나이, 나와 딸이 나왔네. 자, 올해 나와 딸이 있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선생님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올해 선생님의 나이를 우리 X라고 놓을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자, 올해 나와 딸의 나이의 합이 53이래. 그럼 내 나이가 X면 딸 나이는 몇 살이에요? 53 마이너스 x. 53 마이너스 X가 돼야 둘이 돼서 53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봤더니 14년이 지났대. 그럼 14년 후에는 자, 그럼 14년 후에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이에요? x. 아 잠깐만. x 플러스 13. 그쵸? 선생님 지금 X인데 3X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올해 이거 지금 여기 똑같이 푸는 거잖아요, 다. 지금 선생님 나이가 X살인데 14년이 지났으면 X 플러스 14살이 돼야죠. 14 플러스 X 돼요.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14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럼 14년 후에 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53 마이너스 x 플러스 14. 그니까 얼마예요? 67 마이너스 X죠?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14년 후에는 내 나이가 14년 후에 내 나이가 딸의 나이에 2배가 된단다. 2배가 된단다. 이렇게 식이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4는
134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3x는 얘 이쪽으로 넘기면 120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4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올해 나이는 40살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한번 더 해볼게요. 분명히 써놓으라 했어요. 제가 숙제할 때 보면서 하세요. 똑같은 유형만 숙제 낼 거니까. 어디까지 풀어요 오늘? 봐서. 자, 45번으로 갈게요. 자, 45번 볼게요. 자,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 합은 36살이래요. 그럼 지금 현재가 있어요. 현재 누나와 동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12년 후에는, 그럼 12년 후도 존재하겠네요, 지금. 그럼 우리는 쓸 거는 이제 여기에 빈칸을 채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동생의 나이를 구하래요, 현재 동생의 나이. 그럼 우리는 뭘 x로 넣으면 돼요? 현재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놓으실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빈칸 채워봅시다. 자, 현재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은 36살이래요. 그럼 누나는 몇 살이에요? 그쵸. 36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12년이 지났대요. 그럼 누나 나이는 몇 살이에요? X 플러스 12. 아, 누나 나이 몇 살이에요? 얘가? 12년이 지났대. 48 36 마이 48 마이너스 x. 여기다 12 더하시면 되죠? 네. 12년이 지났으니까. 예. 그럼 48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다음 동생의 나이는 x 플러스. 여기서 12년이 지났으니까 x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보면은, 자, 12년 후에 누나의 나이는, 이제 빈칸에서 필요한 것만 쓰면 되겠죠? 12년 후에 누나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에 1.5배가 된다. 요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예. 이제 어디야? 48 마이너스 x. 이거 누나 나이 가져왔으니까. 그럼 이제 F 풉시다. 그럼 48 마이너스 x는 1.5 분배하면은 1.5x. 그럼 1.5랑 12랑 곱하시면 얼마예요? 1.5. 18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다 돼요? 그럼 우리 보기 싫으니까 몇 곱해요? 10. 아니죠? 2만 곱하시면 돼요. 얘는 2분의 3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럼 2 곱하시면 96 마이너스 2x는 3x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5x가 되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6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동생 나이는 12살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6번. 여기 유형까지 합시다. 자, 46번으로 할게요. 자, 46번 잘 봐요. 네. 잘 써놔요, 이거. 이거 또 틀리지 말고, 이건 어렵다고 막 맨날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하세요. 자, 어느 중학교에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한번 읽어볼게.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10% 증가하고 여학생은 6% 감소했다.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합은 650명이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9명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래. 자, 말이 어렵죠? 그럼 이렇게 작년과 올해 문제가 나오면 얘도 이렇게 표를 그리세요. 자, 작년, 그 다음에 올해.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럼 여기 작년 남자, 작년 여자. 여기는 올해 남자, 올해 여자를 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올해가 아니라 올해 증가량을 쓸 거예요. 이게 식이 더 훨씬 쉬워요. 해설제 뭐 올해 수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올해 증가량 쓰는 게 되게 쉬워요. 올해 증가. 여기까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올해 남학생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올해 남학생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올해 남학생을 X로 두는 게 아니라 작년 남학생을 X라고 둬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 올해가 변화했죠. 그럼 기준이 작년이 되는 거죠. 그럼 올해를 X로 놔버리면 작년을 문자로 넣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 걸 X로 놓고 그 변화량에 따라서 올해 양을 문자로 넣는 게 훨씬 쉬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작년에 X로 놓는 거예요. 그럼 작년 남학생을 X라고 둡시다. 됐어요? 자, 문제 다 보세요. 문제 보고 대답하세요. 네. 그럼 작년 여학생은 몇 명이에요? 작년 여학생은요 x 곱하기 100분의 X 마이너스 아니네. x 곱하기 100분의 94. 작년 여학생 몇 명이에요, 얘들아? 문제 읽으세요. 숫자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00번 650 곱하기 100분의 6이요. 아니죠. 아니 여기 써있잖아, 얘들아. 안 나와요. 650 마이너스 x. 그쵸.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650명을 써있잖아요. 아, 숫자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이래서 이걸 많이 틀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문장 읽는 걸 싫어해가지고 숫자만 있네 하고 숫자 똑같이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한 다음 푸셔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문제 뭐라 써있어요? 남자 여자 합쳐서 650명이 있다. 근데 남자를 X라고 했으면 여자 몇 명이냐? 어려워요? 아니죠. 문제 다 써있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길다고 해서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학생은 65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올해 증가량을 봅시다. 자, 문제를 봤더니 올해 남학생은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가 증가했대요? 10%가 증가했죠? 그럼 남학생의 올해 증가량은 얼마예요? 100분의 10x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10%니까. 이거 이해돼요? 네. 다 돼요? 네. 안돼 말하세요. 네. 오케이. 그럼 여학생을 볼게요.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 6% 감소했대요. 그럼 여학생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65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6. 근데 우리가 지금 증가했대 감소했대 여자. 감소. 감소했대. 그럼 증가량으로 보자면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6에 65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 전체의 6%가 빠진 거잖아요. 증가량을 치자면 감소했으니까. 전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쵸? 전체의 6%니까 여기다 6%를 곱하셔야죠. 여기까지 돼요? 네. 그랬더니 총 몇 명이 늘었대요? 9명이 증가했대요 올해. 그러면 남학생 증가량과 여학생 증가량을 합한 총 증가량이 얼마나 소리예요? 9명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네. 올해 증가량은 9란 소리잖아. 만약에 10명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증가량을 우리가 놓은 거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풉시다. 그럼 이제 식이 세워졌어요. 자,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식 보이시죠? 양변에 100을 곱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x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6에 650 마이너스 x가 남겠죠? 그럼 여기는 90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안 되면 말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네. 자, 그럼 얘는 10x 마이너스 자 6 곱하기 650은 얼마예요? 3900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단순 계산이니까 니네 하시면 돼요 나중에. 6x가 900이 됐네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16x가 되겠죠? 그럼 얘 넘기시면 얼마냐? 4800이 되겠죠? 네.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300이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답을 300이라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뭐가 300이라는 거야? 아, 작년 남학생이 300명이었구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올해.
올해 남학생이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올해 남학생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저 빼요 650이. 여기 300을. 자, 올해 남학생은 작년에 비해 이만큼이 증가했죠? 네. 그럼 얘네 둘 뭐 하시면 돼요? 못 빼요. 더 하셔야죠. 3년이 지나면 3년을 곱해요? 10살이면 30살 돼요, 3년 후에? 아니요. 이만큼이 증가했으니까 더 해야죠. 우리 몸무게가 3kg 찌면 뭐 30kg 쓰면 90kg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33kg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증가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얘를. 근데 이게 얼마야? x가 300이었으니까 얘가 30이 되겠죠? 네. 다 이해돼요? 네. 그 답은 33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어려워요. 잘 표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요? 그럼 남학생 수가 300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작년 남학생 수가 300명이고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30명이었고 올해 30명이 증가했으니까 33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문제 더 할 거예요, 이거. 네. 아, 이거 어려워요. 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나머지 쉬운 문제요. 48번 볼게요. 이건 쉽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싶은데 얘가 없네요. 내가 일단 풍선대에서 더 풀어줄게요. 자, 48번 볼게요. 자, 48번 보면은 T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T 중학교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2% 증가하여 42명이 늘었고 여학생 수는 12% 감소하여 48명이 줄었다. 작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럼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량을 봤더니 얼마가 됐대?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2%가 증가했죠. 네. 그럼 우리 남학생 수를 그냥 X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12% 증가했다는 소리는 올해 증가량은 100분의 12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얼마예요? 42명이 증가량이. 문제 증가량이 나왔어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여자를 Y라고 봅시다. 여자도 모르니까. 네. 근데 여자는 작년에 비해 12%가 감소했대. 그럼 여자의 올해 증가량은 마이너스 100분의 네. 12가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근데 어떻게 됐대요? 48명이 줄었대요. 그럼 증가량은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예요. 줄었어요. 그럼 얘는 그냥 각각을 푸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얘부터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 4로 나누면 25분의 3이죠. 네. 그럼 양면에 3분의 25를 곱할 거예요. 그럼 얘 없어지고 얘 나누면 14. 그럼 14 곱하기 25는 얼마냐? 50 곱하기 7이니까 350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남학생은 작년에 350명이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여학생 얘 봅시다. 자,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누면. 네. 그 다음 양면에 12분의 100을 곱할 거예요. 아, 그럼 얘 없어지겠죠? 네. 네. 그럼 11로 나누면 4네요. 그럼 작년에 여학생은 4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총 작년에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75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은 750명. 저거 100분의 12y라고 눈하고 12분의 100 했으면 저거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48 곱하기 12분의 나누면 4잖아요. 네, 12분의 100. 근데 저 앞에 거에다가 먼저 곱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곱했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약분돼서. 이렇게. 아, 여기만 남는 거잖아요. 얘네끼리 곱할 거. 아니 안 돼. 됐어요? 네. 그냥 풍산자 펴보세요. 풍산자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이거 어려우니까. 영어는 문제가 쉬워서 풍산자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풍산자 몇 쪽 퀴즈냐면 문제 좀 풍산자 어디 있어? 어디냐 얘들아? 찾은 사람 좀 알려줘. 네. 내가 못 찾네. 520 몇 번? 523번 있는데 524번으로 볼게요. 524번 보세요.
문제 좀 쓰고 있을게요. 잠깐 같이 보고 있으세요. 523. 같이 봐봐. 괜찮아. 이것도 523번, 3번이야. 4번. 같이 봐요. 잠깐. 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문제, 작년과 올해 뭐 증가 감소가 나왔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년, 올해, 남자, 여자로 놓으라고 했어요. 아니, 여기다 쓰면 했죠.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이해돼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이 학교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뭘 X로 나와야 돼요? 올해. 아니죠. 작년.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써놓으세요. 잘. 네. 자, 그때 뭐래요? 그럼 아니, 이거 먼저 하자. 그럼 여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여학생은 1600만. 16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네. 네. 자, 근데 문제에서 올해 남학생은 5%가 증가했대요. 그럼 올해 증가량은 얼마예요, 남학생은? 100분의 X 90분의 100분의 5X죠?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3% 감소했대. 그럼 여학생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분의 3 아닌데 이거요? 곱하기 1600 마이너스 가로 얘 곱하시면 되죠? 네. 이게 이제 여자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총 어떻게 됐대요,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16명이 늘었대요. 그럼 올해 증가량은 얼마예요?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더하기 얘가 16이라는 거예요, 전체 증가량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다 돼요? 네. 그럼 우리 100을 곱합시다, 양편에. 네. 그럼 100 곱하면 5x 플러스 이거 100 곱하면 마이너스 3에 16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네. 여기 100 곱하면 16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집중하세요. 고3하나 내일 다음 테스트 되면 무조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고 연습하세요, 집에서. 이해돼요? 네.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럼 얘 전개하시면 5x. 5x 그 다음에 얘부터 할게요. 플러스 3x 먼저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800은 1600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얘 더하시면 8x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얘 넘기시면 플러스 4800이니까 6400이 되는 거예요. 아, 6주. 돼요? 네.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800. 그럼 답이 800이에요? 아니요. 그럼 얼마예요? 840 자, 얘가 800이란 소리죠. 작년 남학생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어, 올해 네. 증가량을 더해줘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800 곱하시면 40이 되겠죠? 네. 그 답은 840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돼요? 네. 조정 끄세요.